낡은 봉투 하나가 식당 탁자 위에 툭 던져졌습니다. 이거 알아? 마주 앉은 남자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영기는 영문도 모른 채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손끝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채무자란에 적힌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돈을 내놓던지 아니면 내 동생한테 얼씬거리지 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3 이영기와 62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미경입니다. 영기와 저는 같은 골목에서 자란 사이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 골목은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고무줄을 넘고 비석치기를 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면 그제야 흩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영기는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말보단 행동이 먼저인 아이였습니다. 제가 넘어져 무릎을 긁히면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동네 형들이 괴롭히면 어디선가 나타나 앞을 막아서는 아이. 그런 영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기네 대문이 잠겨 있었고 이사를 갔다는 말만 바람처럼 떠돌았습니다. 12살이었던 저는 골목 어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워진 사람처럼.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살뜰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2 아이를 낳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남편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아이들 밥을 챙기며 울고 싶은 밤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삭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기가 돌아왔습니다. 영기는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친척 어른을 통해 소식을 듣고 읍내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얼굴. 그런데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그 인상만은 여전했습니다. 미경아? 그 한마디에 5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 동네 친구였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밥을 먹고 동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기는 말이 없었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함께 가고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도 영기를 잘 따랐습니다. 큰아이가 영기 아저씨가 아빠 같아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던 날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난 봄날 저는 텅 빈 방을 바라보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도 되겠다. 마음이 굳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오빠 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기와 결혼을 하려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학이 넘어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라고? 이영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기는 말도 축하하는 말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빠는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빠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걸. 이영기, 이영기. 그 이름이 어디서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맴돌기 시작했다는 걸. 오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 오빠의 손이 먼지를 털어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 맨 아래에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오빠의 입가에 싸늘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었어. 오빠가 영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영기는 별것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미경 오빠가 인사라도 하자는 건가 하고 약속 장소는 읍내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빠가 봉투를 꺼내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이거 알아? 영기는 영문도 모른 채 봉투를 집었습니다. 낡은 종이를 펼치다 눈이 채무자 란에 꽂혔습니다. 이영기 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영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채 야반 도주한 거 다 알고 있어.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떼어먹은 돈 지금 시세로 갚을 거 아니면 내 동생한테 얼씬거리지 마. 영기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류에 있던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식당을 나와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거기까지 얘기하다 영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영기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영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목돈을 빌렸다는 것, 갚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것,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사업 때문에 이사한다고만 했다는 것. 영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끌려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영기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혼하고 내려올 때 수중에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그 금액을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여자 곁에 있을 수 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영기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차를 내오다 오빠 얼굴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는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차용증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으며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채무자 이름, 영기의 아버지. 아버지 돈 떼먹고 야반도주한 집안놈이랑 살겠다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굳이 그 남자랑 살겠다면 이 돈 현재 시세로 뱉어내라고 해. 그게 싫으면 당장 정리해. 오빠가 차용증을 손가락으로 탁 짚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던 날에도, 저희가 힘들어하는 날에도, 한 번도. 아버지가 평생 그 돈을 요구하지 않으신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놓아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가 평생 덮어두신 걸 이제 와서 꺼내는 거야. 영기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 앞에 서 있는 영기의 얼굴이 몹시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자리를 내주었고 오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빈 이야기도 오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영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혼자 다 짊어지려 하고 있구나. 말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둘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사정하러 온 줄 알았는지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 돈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 알아? 오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빌려간 돈은 빌려간 거지. 아버지가 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놓아주신 거야. 그 집이 갚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아셨던 거야. 평생 그 마음으로 사신 거고, 지금 감상에 젖어서 하는 소리야? 오빠, 나 이제 오빠 말 안 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가셨어. 오빠가 아버지보다 더 잘났어? 문을 닫고 나오는데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현관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 놀람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나는 영기 오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진 빚이 오빠 빚은 아니잖아. 영기 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잡힌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그 말 안 하셨어. 왜인지 알아? 빚이라고 생각 안 하셨던 거야.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다 탕감하셨거나. 미경아, 그래도 나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냥 애였고, 부모님 따라 이사한 거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12살 때 골목 어귀에서 사라진 영기 오빠. 그 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영기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울고 싶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 아이. 5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영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은? 신경 쓰지 마. 미경아. 오빠, 나 지금 행복해. 그거면 돼. 봄볕이 마루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어기 벚나무가 꽃잎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걸 우리는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빚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으로 따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삭히다 가신 아버지의 무게, 말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50년의 시간. 그것이 봄볕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봄날 오후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기 씨와 미경 씨처럼 살다 보면 말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오래된 인연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인연을 떠올리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영기 씨와 미경 씨의 봄날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